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세 번째 과목인 우리 소방관계 법규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만 좀 우리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저랑 같이 할게 제 3과목인 소방관계 법규. 소방관계 법규라는 과목인데 말 그대로 이 소방 누구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좀 배우는 과목이에요. 우리 뭐든지 법에 대해서 배우라 그러면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왜?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엄청 많고 그 많은 내용을 우리도 다 정리하려고 그러면 우리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관계 법규는 말 그대로 이제 소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소방 기본 우리 화재 안전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소방법에 대한 내용들 좀 배울 건데 자, 이쪽에 좀 내용은 좀 많아요. 내용은 많은데 그중에 안 나오는 건 굳이 볼 필요 없겠죠. 안 나오는 거 빼고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도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도 내용이 많고. 자, 법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딱딱해가지고 별로 좋아하시는 분은 없고. 자, 소방관계법규는 나오는 게 어떻게 되냐. 만약에 여기 계산 문제가 나오냐 하고 물어본다 그러면 계산 문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계산 문제는 아예 없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우리 계산 문제는 아예 안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되고 미치면 하나 나와요. 미치면 가끔 하나. 그래서 저번 시험에도 우리 계산 문제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우리도 계산 문제가 그 다음에 우리 뭐 계산 문제 해봐야 우리도 인원수 구하는 거 있어요. 저 뒤에 가면은 우리 침대수랑 가지고 우리 인원수 구하는 그런 문제 있는데 더하기하고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돼. 더하기 곱하기만. 우리 나누기도 거의 없어 문제가. 여기는 우리 계산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더하기 곱하기 요 정도. 요 정도의 문제고 아예 그냥 계산이 없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 우리 설명 문제가 설명이 19개, 20개가 다 누구다? 설명이다. 설명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 설명으로 나오니까 이 설명으로 나오는 걸 내가 뭐 해야 돼요? 암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여기선 좀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서 나중에 만약에 시간이 좀 가능하고 우리 여건 되면은 제가 조금 우리 몇 가지 좀 정리 드릴 거는 좀 한번 좀 묶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드려볼까 해요. 정리를 한번 드려볼 건데 자, 여기 우리도 법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좀 우리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어떤 거는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이걸 하래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이걸 해라. 그래서 대통령령. 어떤 건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우리 누구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우리 누구 요거를 또 시행을 하래요. 어떤 건 대통령령이고 어떤 건 행정안전부령이고 또 그 다음에 얘는 책임자가 어떤 건 소방청장이고 어떤 건 소방본부장 어떤 건 소방서장 이런 우리 누구 여러 가지 우리 누구 조건들이 막 왔다 갔다 나오다 보니까 많이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누구 나올 수 있는 거는 우리 누구 좀 정리를 좀 드릴 거예요. 정리를 좀 드릴 건데 그 중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좀 나중에 한번 묶을 수 있는 걸 한번 묶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같이 해가지고 근데 기본 상식적으로만 우리 누구 생각을 해도 좀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나올 거예요. 기본 상식적으로 요거는 소방에 관계된 거예요. 소방에 관계된 거다. 그러면은 만약에 나중에 이거는 책임자가 누구냐 그러면 소방에 관계된 거면 소방에 관계된 사람이 책임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장이나 서장 소방에 관계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쪽 지역에 대해서 지역을 좀 아는 사람이 뭘 해야 될 것 같아. 지역을 아는 사람은 누구다? 소방 우리 누구 본부장 서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역 개념이냐 아니면 소방 쪽에 관련된 거냐 연관된 거냐 이런 거에 따라도 누가 책임자들이 바뀌고 막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우리 헷갈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수치들 같은 게 좀 많이 나와요. 숫자가. 그래서 숫자가 좀 많이 나오고 조금 우리 또 까다로울 수 있는 게 이런 벌금 이런 게 어떤 거는 뭐 얼마 이런 우리 벌금들이 막 여러 가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우리 헷갈릴 수는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그거 한번 정리는 드릴 거예요. 정리는 드리는데 내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요거 우리 법규에 대해서 조금 이게 이제 난이도가 문제가 조금 애매해지는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관계된 법에 대해서 또는 우리 시행령에 대해서 아니면 시행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법, 령, 규칙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쪽 위주로 거의 문제가 나왔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행령의 별표, 몇 번째 별표 어디에 또는 우리 시행규칙의 몇 번째 별표 어디에 이런 식으로 막 안에 구석에 있는 것들을 막 끄집어가지고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법을 우리 법, 령, 규칙 이것만 갖고도 내용이 엄청 많은데 그 안에 있는 이제 우리 누구 별표들까지 다 뒤져야 되니까 내용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져요 지금. 너무 광범위해져가지고 안 그래도 넓은 범위를 더 넓게 지금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막 별표 저 구석에 있는 이런 문제를 막 끄집어 오더라고요. 우리 별표의 내용이 뭐 한 10페이지, 20페이지 되는데 그 중에 중간에 하나 툭 문제 끄집어내면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좀 우리도 까다로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도 나는 계산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유체역학이나 우리 구조, 우리 유체역학 쪽에서 우리도 점수를 버시는 분들은 이걸 싫어해요.
아예 외우는 걸 싫어하고 대신에 나는 계산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보시면서 뭐 해줘. 법규에서도 웬만큼 기본 이상은 돼야 되겠죠. 범위는 좀 많이 넓지만 나중에 이건 다 설명이니까 뭐 한다. 계산 싫어하시는 분들은 설명 위주에 문제 보시면서 요점 정리 간단하게 하시면은 우리 이것도 점수는 웬만큼은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뭐 신규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항상 만들어내도 평균으로 몇 개 한 더 문제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우리는 신규 문제다 새로 만든다 그러면 한 10%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문제 중에 한 2문제 정도 이 정도 만든다. 뭐 그렇게 좀 우리 기준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소방관계법규 우리 첫 번째 제1장은 자, 우리 각 장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제1장은 소방기본법이에요. 기본법. 소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들. 기본법. 법 안에는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소방기본법에 대한 시행령.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우리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더란 얘기예요. 시행규칙. 자, 그래서 1장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 안에는 누가 들어가냐 또 별표들이 따라다녀요. 별표. 이런 것까지 우리 누구 다 좀 뒤져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1장에 관련된 내용들에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에 누구까지? 별표까지. 자, 얘네들이 우리 평균 문항수가 몇 개 나오냐 한 4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가 돼요. 평균이라 그랬어요. 뭐 딱 우리 4개다 5개다가 아니라 4개에서 5개. 어떨 때는 뭐 3개 나올 수도 있고 미치면 뭐 6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6개까지는 잘 안 가도 뭐 한 3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러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 한 4-5문제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가장 우리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은 말 그대로 소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방이란 소방기본법이란 뭐냐? 정의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인 용어들. 자, 우리 소방대는 뭐고, 그 다음에 우리 관계지역은 어떤 거고, 소방본부장이라는 건 뭐라는 사람이고, 소방대장은 뭐라는 사람이고, 그런 기본들. 그다음 뭐 종합상황실부터 해가지고 소방에 관련된 것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쭉 좀 법으로 좀 열거 해놓고, 그 안에 있는 걸 조금 더 자세히 하는 게 우리 누구 시행령. 자, 요건 요렇게 해라.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놓으면 시행규칙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장은 우리 누구냐? 소방 우리 누구? 공사업법이요.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우리 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이다. 또 얘도 마찬가지 시행령이 있을 거고 요 밑에 우리 시행규칙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당연히 이 안에는 누구도 들어갈 거고 별표가 또 포함이 될 거예요. 시행령에 대한 별표, 시행규칙에 대한 별표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래서 2장은 문항수로 따지자 그러면 얘가 한 2문제에서 한 4문제, 뭐 평균 따지면 한 3개 정도, 뭐 이 정도 나올 거예요. 한 2개에서 우리 4개 정도, 뭐 이 정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항수로 따지면 2장의 문항수는 제일 작게 나온다고 좀 보셔도 되고. 자, 2장 소방시설 공사업법은 소방시설 우리 누구? 소방시설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누구? 시설업. 자, 소방시설업에는 우리 누가 들어가냐? 설계가 들어가고 도면 우리 누구? 건축 도면 그리면 우리 누구? 건축 도면 그리듯이 소방 도면을 그려요. 소방 도면 그려가지고 각 층마다 아니면 어떤 우리 누구? 우리 소방 대상물 어떤 건물에 여기에는 소방이 어떤 것들이 우리 누구? 기본적으로 소방법에 의해서 배치돼야 되는지 그런 도면을 그리는 소방 설계업.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업. 그 다음에 공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직업이 있어요. 얘가 우리 누구? 감리업이요. 그래서 얘가 소방 우리 법에 따라 설계 도면에 따라 그 다음에 소방 기본 법에 따라 그거 우리 누구 위반하지 않고 이 사람이 공사를 제대로 우리 누구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 누구 우리 관리 감독하는 이런 직업이 누구? 감리업.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 있다? 방염업. 그래서 방염까지 해가지고 얘네 토탈 합쳐서 뭐라 그러냐? 소방시설업이라 그래요. 그러면 얘네 우리 소방시설 공사업법이란 건 누구다? 소방시설업에 관련된 것들이요. 얘네들을 내가 우리 누구? 사업자를 내야 되겠다. 사업자를 낼 때는 어떻게 하고? 기본적으로 공사업, 감리업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으로 할 거냐? 전문으로 할 거냐? 일반으로 할 때, 전문으로 할 때 필요한 인력은 몇 명이고 최소 우리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인력 몇 명이고 기본적으로 자금은 얼마 있어야 되고 대략 공사업 그러면 이제 아예 전에는 조금 우리 금액이 우리 누구 좀 차이 있었는데 지금은 딱 모아가지고 무조건 딱 얼마 1억 끝이에요.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 1억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자본금은 얼마 이상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우리 소방이라는 건 자격증이
기술사도 있고 기술사 있고 관리사 있고 기사 있고 산업기사 있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 누구 각 우리 누구 그 자격증별로 이 사람을 우리 주된 인력으로 할 건지 보조 인력으로 할 건지, 뭐 주된 인력은 몇 명, 보조 인력 몇 명 해가면서 이런 각 우리 누구 공사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이런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역 얘네들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 뭐 한다 법으로 정해놓은 거. 얘가 우리 누구 2장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공사 쪽에 관련된 우리 누구 설계, 공사, 감리, 방역이란 얘네들 우리 업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구나.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제3장은 얘가 좀 명칭이 길죠. 화재 예방 소방 시설, 화재 예방, 그 다음에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관리에 대한 법칙, 설치 유지 및 우리 누구 안전관리. 자, 안전관리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 규칙.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우리 화재 예방, 그 다음에 우리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그 다음에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련된 것들은 다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설계, 공사, 감리, 방염이라 그랬죠. 안전관리 쪽은 이쪽으로 이제 3장에 넘어갈 거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화재, 소방에 대한 전반적인 거, 소방시설이라는 건 어떤 걸 소방시설이라고 하며, 우리 누구 경보설비라는 건 어떤 걸 경보설비라고 하며, 그 다음에 우리 근린생활이라는 건 어떤 걸 근린생활이라고 하며, 그럼 면적은 또 얼마만큼 면적마다 우리 누구 소방시설을 해야 되며, 각 이제 소방에 대한 것들 좀 안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는 이런 파트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우리 누구 특급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게 있고 고급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게 있고, 각 건물마다 뭐예요?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 건물에 대한 소방 안전점검을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건물을 갖고 있는 우리 건물주들도 여기 우리 소방 안전관리를 매번 해야 돼요. 그럼 자기 자신이 하든 아니면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책임자가 우리 누구 있어야 되는데, 항상 거기 소방 안전관리 우리 누구 책임자를 뽑으려고 그러면 주 인력이 있으면 밑에 보조 인력도 따라가야 되고, 이 사람들 연봉에 그 다음에 나중에 퇴직금 정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웬만한 건물들은 뭐 우리 누구 아주 크거나 우리 누구 좀 웬만한 건물들은 그냥 우리 좀 일반적인 건물들은 대부분 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안전관리에다 맡기죠. 소방 안전관리 쪽에다. 그럼 안전관리에서 우리 나와가지고 관리사하고 우리 누구 기사들 보조 인력들이 와가지고 전체적인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아파트에서는 소방 안전관리자 없다는 얘기예요. 다 어디서 와? 우리 업체에서 대형 업체들이 와가지고 1년에 우리 누구 뭐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2번씩 안전관리 해주잖아요. 그 건물 우리 누구 용도 크기에 따라서 우리 1년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1년에 2번 이상 우리 전반기 후반기 2번 하는 게 있고, 기본 의무 안전관리 우리 누구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안전관리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관리사는 시험 보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경력은 얼마 있어야 되며, 뭐 이런 우리 좀 디테일한 것들, 소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것들 좀 들어가는 파트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얘가 6문제에서 우리 뭐 한 7문제 평균, 뭐 많이 나오면 우리 18년도인가는 뭐 한 8문제도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졌을 땐 한 6, 7문제 정도 여기서 출제가 될 거다. 그래서 3장이 문제로 따지면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반면 범위도 가장 넓어요. 가장 넓고 우리 해야 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3장이 좀 뭐한다,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면서도 좀 내용이 많구나,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문항수가 좀 많이 출제가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제4장 갈까요? 제4장. 자, 제4장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자, 얘는 시행령, 시행규칙 안에는 다 뭐가 있다? 별표가 있다 그랬죠. 나중에 이 별표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좀 다 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안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좀 이제 끄집어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볼 거예요. 시험에 나왔던 것들만. 자, 우리 4장은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거,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거. 자, 얘는 우리 문항수가 몇 개냐? 얘도 평균으로 따지면 4, 5개?
네다섯 개, 한 서너 개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우리 한 서너 개 정도가 더 우리도 정확할 수 있고, 한 서너 개, 네다섯 개 정도 나올 거란 얘기예요. 자, 가장 우리 출제 빈도 높은 건 3장이고, 그다음에 1장하고 4장은 좀 무난하다, 그냥 평균적으로 나온다, 뭐 이렇게 좀 보셔도 되고, 문항수가 제일 작은 거는 몇 장? 2장이죠. 우리 문항수는 좀 제일 작게 좀 출제되는 편이다. 이렇게 좀 한번 좀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 쪽보다는 말 그대로 누구예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죠. 위험물 쪽이에요. 위험물 쪽이다 보니까 우리 소방 관련된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이 여기 책임자로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 그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련된 거는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은 거의 들어갈 일이 별로 없다. 그럼 여기 책임자는 누구냐? 시도지사가 거의 대부분 책임자가 되고, 우리 거기 권한을 가지고 우리 누구 할 거란 얘기예요. 뒤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위험물 우리 안전관리는 소방 쪽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느 쪽이다? 위험물에 관련된 거구나. 위험물에 관련된 쪽이니까 그쪽에 관련된, 근데 우리 소방 쪽에 같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때 좀 공부 좀 하자는 얘기예요. 위험물 안전관리, 그럼 뭐 제조소, 판매소, 우리 주유 취급소, 말 그대로 이런 우리 위험물을 좀 취급하는 그런 것들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다 법규에서 이제 배워야 될 내용들이 1장부터 4장까지 좀 간단하게 한번 몇 문항 정도 나오는지 좀 보고,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좀 우리 봐야 되는지 뭐 이거 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법이라든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범위가 진짜로 넓어요. 너무 넓다 보니까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좀 줄이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좀 책에다가 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고 압축해서 좀 책에다 실어 놓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요거 소방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소방을 조금 우리 근무를 해보신 분이나 또는 소방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소방법은 매년 바뀌죠.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고, 매년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보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비한 우리 법들이 계속 보완이 되고 더 강화가 되고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우리 더 점점 더 안전해지도록 바뀌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거지만, 소방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시험 보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왜? 내가 우리 공부한다고 법을 외웠어. 내년 되니까 이게 바뀌었어. 그러면 내가 내년 되 바뀐 거를 또 우리 법제처 들어가가지고 우리 소방 관계 법들 다 뒤져가면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바뀐 거 다 고쳐놓고,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시는 저자분들도 힘들어하고 매년마다 들어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다 바꿔놓고 있어야 되니, 문제도 예전에 있는 관연도 문제하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법이 바뀌면 이 문제가 필요 없는 문제들이 이제 계속 쌓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하고 안 맞는 문제들이 이제 옛날 관연도들은 많이 바뀌는 이런 형태들의 문제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럼 그런 문제들은 그냥 제껴놔야죠. 우리 빼야 되고. 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 계속 자주 바뀌면 솔직히 공부하는 입장에서 많이 안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막 바뀌냐, 막 뒤집냐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우리도 좀 좋은 거, 우리 뭐 보완할 것들은 보완해가지고 바뀌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바뀌는 것들은 내가 바뀐 걸로, 그 다음에 언제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우리도 이번에 우리 바뀐 법들도 몇 가지 있어요. 방역 쪽이랑 우리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우리 요 바뀐 것들도 거기 우리 고시가 돼 있어. 2020년 뭐 8월부터 바뀔 예정이래요. 그럼 2020년 8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면 2020년 8월이면 거의 우리가 필기시험 볼 때하고는 다 끝나고 난 다음이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올해는 우리가 시험 볼 때는 2020년도 시험 보시는 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 바뀌는 거는. 왜? 그 다음에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 바뀐 내용 갖고 시험 봐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도 바뀐 내용들은 정정해가지고 그렇게 좀 실어놓고 하니까 바뀐 내용도 좀 얘기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좀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갖고 모아놔도 그래도 많아요. 그래도 많고, 이 중에서도 또 매번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있죠. 매번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 매번 시험에 우리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좀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잘 나오는 것들은 관련돼 몇 번 정도 나왔다고 체크가 돼 있죠.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잘 나오니까 나중에 뭐 할 거다. 그런 부분들은, 잘 출제되는 부분들은 한 번씩 더 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조금 신경 써서 한 번씩 더 체크하고, 관련돼 뭐 한 번 툭툭 튀어나왔던 것들은 그런 건 그냥 한번 쭉 읽어만 보세요. 그냥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가는 정도. 그래서 한 번 정도 나온 거는 읽고 넘어가고, 시험 문제 풀면서 쭉 보면서 이게 그 내용이거나 문제 풀면서 그 내용이 나오면 한번 그냥 확인 정도만 하는 거예요. 확인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고, 잘 나오는 것들만 내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아시겠어요? 왜 한 번 나오는 것도 막 일일이 다 외우고 하려고 그러면 뭐 이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한두 번 나온 것들은 뭐 하자? 잠깐 보고 그냥 한번 읽어보고 문제 풀면서 걔네들은 적용하고, 좀 여러 번 나왔던 것들은 내가 한번 신경 써서 요점 정리 좀 하고 하시겠어요? 자, 그렇게 우리 좀 공부를 하시면은 우리 법규도 좀 우리 점수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법규는 아예 계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없다. 그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계산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계산도 아니니까 그냥 계산 문제 없다라고 보고, 다 설명이고, 설명이면서도 이제 또 우리 좀 까다로워지는 건 누구다? 수치들, 숫자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 숫자들, 수치들을 좀 정리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가로놓기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숫자 가지고 가로놓기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냥 간단하게 소방관계법규는 뭐 할 거다. 첫 번째 1장부터 우리 마지막 4장 위험물까지 각 장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험에 나온 거, 요건 요런 형태로 나온다, 요건 요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 정리 위주로 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파트는 요렇게 해가지고 잘 나옵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잘 나온다는 파트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자.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소방관계 법규 한번 좀 정리를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 갖고 뭐예요? 이제 우리 본강의 들어가야 되겠죠. 1장 소방기본법부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